괴물같은 김민재는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는 월드클래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슛블록, 클리어링, 태클, 인터셉트, 영리한 수비 포지션 등 모든 걸 해냈다. 김민재가 데뷔골을 넣으며 바이에른 대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경기가 김민재의 인생 경기라며 뮌헨 입단 후 최고의 경기라고 극찬했습니다. 18일 새벽 바이에른 뮌헨홈에서 슈투트가르트와의 리그 15라운드가 열렸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는데 1골 1도움을 올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VAR이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VAR만 아니면 2골 2도움이 될 뻔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날 해리케인이 2골을 넣으며 맹활약했는데 독일 키커와 빌트 등 현지 언론들은 해리케인보다 김민재에게 더 높은 평점을 주었습니다. 후스코어드도 김민재를 8.8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며 2골을 넣은 해리케인을 8.5점을 주었습니다. 김민재는 경기 후 체우스 선수를 뜻하는 마스터 오브 더 매치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카메라가 가장 먼저 클로즈업한 선수는 김민재였습니다. 이날 주인공이 김민재였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날 해리케인이 2골을 넣으며 총 20골로 압도적인 리그 득점 1위가 되었는데 김민재를 더 높게 평가한 것은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 진정 괴물같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완벽한 수비로 슈투트가르트의 매손 공격진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무승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을 만나서도 전반에만 유효슈팅 11개를 몰아붙이며 굉장한 공격력을 선보였던 팀으로 결국 1대1로 비겼지만 이번 시즌 레버쿠젠 못지않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굽은 최근 슈투트가르트에서 가장 강력한 골잡이를 두고 있는 운다부가 오른쪽 돌파를 해 한 명을 제치고 회심의 슈팅을 했는데 김민재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김민재는 어디로 슛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 18분 운다부에게 온 패스가 터치가 길어 멀리 떨어지자 뒤에선 김민재가 힘과 스피드로 이 공을 가로채더니 순식간에 2명을 제치고 패스해 주었습니다. 전반 20분 다시 운다부가 파그노만에게 패스하며 오른쪽을 노렸는데 먼저 달려간 김민재가 볼을 그대로 아웃시켰습니다. 이 장면에서 노이어가 두 손을 높이 들며 박수를 쳤는데 김민재에 대한 리스펙을 나타냈습니다. 김민재는 운다부와 파그노만의 연결을 완벽히 막아내고 끊어냈는데 전반 33분 운다부가 오른쪽으로 뛰어드는 파그노만에게 깊숙이 찔러주자 김민재가 무섭게 질주하기 시작하더니 파그노만에게 공이 도착할 때쯤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김민재는 태클을 성공하고는 포위하며 홈팬들에게 손을 들어 더 큰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모습에 원정으로 온 상대팀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그노만은 독일 대표팀의 차세대 측면 수비 유망주로 공격 가담이 뛰어나다고 알려졌고 187cm에 86kg이라는 건장한 체격에도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 이는 슈투트가르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파그노만은 자신보다 더 건장하고 빠르고 힘이 좋은 괴물 김민재에게 완벽하게 밀렸습니다. 현재 리그 득점 2위 기라시가 부상으로 빠질 때 운다버가 골을 넣어주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 파그노만도 다른 분데스리가 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날도 오른쪽 공격수를 출전한 운다부와 오른쪽 풀백 파그노만을 통해서 공격의 활로를 뚫으려 했던 슈투트가르트는 이날 김민재라는 벽에 의해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전반 24분에는 김민재의 놀라운 골이 터졌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뮌헨 미드필더 파블로비치가 왼쪽에서 오른발로 문전까지 올리자 김민재가 수비 사이에서 뛰어올라 원바운드 헤딩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VAR 판독에서 오프사이드로 선언되며 김민재 골이 취소되었습니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장면이 중계방송에 나오지 않았는데 독일 매체 빌트는 일부 카메라 고장으로 VAR실에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그릴 적정 각도의 장면을 확보하지 못한 듯하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빌트는 경기장 카메라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 주심은 오프사이드로 판정했지만 VAR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판정에 의문이 남는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분명 김민재는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는데도 주심은 득점을 인정했지만 부심이 깃발을 들었다며 결국 득점이 취소되었습니다. 김민재는 뮌헨 데뷔골에 이어 데뷔 어시스트도 오프사이드로 날렸습니다. 사실 이 장면도 굉장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2분 슈투트가르트에서 중앙으로 패스하자 이를 본 거구의 김민재가 굉장한 속도로 맹수같이 뛰어와 이 공을 쳐냈고 이 공이 슈투트가르트 박스 앞에 있던 뮌헨 미드필더 토마스 밀러에게까지 기가 막히게 연결되었습니다.
밀러가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이 또한 VAR 판독에서 밀러의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어시스트도 날아갔습니다. 김민재의 연이은 석윤찬은 VAR 판독으로 두 개의 공격 포인트를 놓쳤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기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철벽 같은 수비를 하면서도 끈질기게 공격에 가담해 기어코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후반 10분경 미넨이 1대0으로 앞선 프리킥 상황에서 파브로비치가 골대 정면으로 차주었고 김민재가 골적 오른쪽에서 헤더로 패스한 볼을 케인이 다시 헤더로 추가골을 꽂았습니다. 김민재 분데스리가 1호 도움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김민재는 후반 18분 기어코 골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재는 파브로비치의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골적 정면으로 쇄도하며 헤더를 시도했고 볼은 상대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며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골은 김민재의 데뷔골로 큰 의미가 있었는데 더 놀라운 이유는 득점 확률이 7%밖에 되지 않았는데 골을 성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골이 터지자 알리안츠 아레나에서는 김민재를 외치는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득점은 카메라에 잡힌 한 미넨 꼬마 팬은 기뻐주어 뛰었는데 홈팀 팬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이날킥을 전담한 파블로비치는 키미를 대신해서 나왔는데 완벽한 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파블로비치는 타점이 가장 높고 정확한 김민재를 향해 공을 주었는데 김민재는 공중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대부분 머리에 맞춰 상대 골문까지 열었습니다. 독일 유로스포르트는 김민재를 하늘의 괴물이라고 표현하며 김민재를 지난 토요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황량한 경기 이후 채찍질하는 소년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항상 침착한 김민재는 비판을 무시하고 주중에 맨체스터에서 열린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부진을 떨쳐냈다고 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김민재는 다시 한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자신이 지난 시즌 세리아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된 이유를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6개의 가로채기 공과 6개의 클리어링 액션이 바이에른의 유일한 최고 수치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공중볼 대결에서 상대 선수보다 한층 더 높이 뛰어오르는 등 공중볼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뒤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김민재가 골을 넣어 2대0으로 만들었을 때 쾰른 VAR 기술이 실패해 김민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정된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점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독일 언론들이 김민재와 케인의 투샷을 메인으로 걸었는데 미넨 공식 트위터에서도 3대0 승리를 알리며 김민재와 케인의 파이팅 넘치는 사진을 걸었습니다. 독일 스포츠 샤우도 이 투샷을 메인에 걸며 김민재와 케인 덕분에 바이에른이 레버쿠젠을 따라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넨은 이날 승리로 승점 35점을 쌓으며 한 경기를 더 치른 선두 바이에른 레버쿠젠과의 격차를 4점으로 좁혔습니다. 스포츠 샤우는 김민재는 골과 어시스트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낙담하지 않았고 슈투트가르트는 김민재의 도움에 의해 골을 먹힌 후에도 여전히 김민재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민재를 막지 못해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로스포르트는 김민재를 경기 MVP로 선정하며 김민재가 이뤄낸 대반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 프랑크푸르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넨 팬들은 김민재가 프란츠 베켄바우어, 클라우스 아우켄트할러, 루시우, 하비 마르티네스와 같이 전설적인 선수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는 경기를 지배하는 중앙 수비수였다. 공수 모두 불그레임을 보여줬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